대표님 그 처음부터 네네. 단알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파트너로 이렇게 참여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2019년 11월에 달콤 가족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SBC 파리바게뜨하고 CJ의 뚜레쥬르 사업 쪽에서 프랜차이즈 쪽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식품업계에 계속 근무하신 거였군요. 네네. 그러면 이 단알에서 IT 업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결제 시스템 업체를 알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그 시그문력으로 이렇게 사업 확장하면서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했을 텐데요. 어떤 비전을 보고 이렇게 단알 FM를 설립하고 또 참여하시게 된 거죠, 대표님? 저희 이제 뭐 다날그룹의 최고 경영진께서는 항상 그 저희 달콤 커피를 말씀을 하실 때 네. F&B 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지향점이 이제 플랫폼 사업이다. 아, 예, 네, 예. 플랫폼. 아시다시피 다날에 이제 그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그 회원도 있고, 그리고 계열사 중에 저희가 다날 엔터테인먼트, 네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로 유명한 이제 다날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아, 그 거대한 어떤 회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영역의 컨텐츠의 하나로 이제 저희 달콤 커피를 좀 생각하시는 거고, 아,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20년부로 회사 이름도 달콤 커피에서 달콤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인 이름은 이제 다날 F&B로 되어 있지만은 브랜드를 계속 달콤으로 그렇게 예. 해가지고 커피에 한정되지 않고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좀 아, 그룹 시너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F&B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이제 관계 그룹들의 이제 그 회사 시스템하고 그럼 다 합쳐서 플랫폼 통해서 그렇죠. 사업 확장하고 회사를 개발시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달콤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그 시키서 플랫폼 운전해 오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만 QA 드라마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서 이제 그 키워가실 아이템이랄까 브랜드랄까 그런 것들이 또 달콤 말고 또 다른 걸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느 한 개에 한정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달콤이 처음 시작한과 동시에 Let's See the Music이라고 해가지고 뮤직하고 예. 잘 어우러지는 이제 그런 브랜드로 그렇게 성장을 했고, 예. 작년 12월에는 이제 상상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MZ 세대들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어떤 모토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컬러도 굉장히 오렌지 톤의 어떤 그 강렬한 어떤 키 컬러를 가지고 있고 MZ 세대들의 좀 특화된 어떤 그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일상에서 뭐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소통 창구로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SNS라든가 그리고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뭐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스토리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판매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또 채널을 좀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뭐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하고 소통하는 그런 브랜드로 좀 확장해 나가려고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타겟은 젊은 세대가 되겠네요. 메인 타겟은 이제 MZ 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TPO에 맞게끔 그렇게 출점을 더해 가지고 고객하고 소통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도 MZ 세대인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네네. 요즘 오면서 보니까 MZ 세대가 이제 벌써 이제 20대, 3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정치라든지 선거라든지 네네. 이번에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 뭐 파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독특한 이제 그 성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앞으로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브랜드까지 정착되고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안에서 보시는 MZ 세대의 특성하고 그 아까 그게 메인 타겟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략을 할까 어떤 마케팅을 좀 펼치시는지 좀 일단 잘 이해는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렇죠. MZ 세대라고 그러면 굉장히 네. 요즘에 다양성이라는 걸로 많이 풀어낼 수가 있는데 네네. 저희 때는 뭐 어떤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너 혈액형 뭐니? 네. 뭐 이런 식으로 A형이면 약간 음. 좀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고 뭐 AB형은 약간 뭐 전방지축의 어떤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MBTI라고 해가지고 MBTI. 예 대표적인 뭐 16개 유형의 음. 어떤 그런 걸로 쭉 그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뭐 맞는 궁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을 하는데 저희 달콤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 소개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의 어떤 그런 게 보면 INTJ라고 해서 용이 주도한 전략가 그리고 ENFP 해가지고 ENFP가 이제 재기발랄한 활동가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너무 뭐 개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뭐 뭐랄까 좀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업 본연의 어떤 그 계획성이라든가 실행력 그리고 피드백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재기발랄한 어떤 활동가로서의 어떤 인재상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는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볼거리나 재미거리나 즐길거리 그래서 우리는 거리가 있는 다양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몇몇 이제 직영점에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재미있고 호두 과자도 만들어보고 뭐 호떡도 만들어보고 심지어는 붕어빵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이런 것도 팔아? 근데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될 수는 없고 그냥 온 김에 재밌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아직까지는 뭐 작은 브랜드이지만 소비자들한테 강렬하게 좀 브랜드 로열티를 확보해가지고 좀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사랑을 많이 한다고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의 중독성에 가깝죠.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커피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브랜드라든지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게 뭐 소개할 수 없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나름대로 차별화하고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이제 하려면 아까 같이 뭐 드라마도 협찬하기도 하시지만 그 회사에서 이렇게 전개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요. 물론 맛도 차별화돼야 되겠지만 이런 브랜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컨셉으로 차별화를 가지고 가시는지. 저희 달콤의 가장 그 기존의 브랜드하고 좀 차별화되는 요인이 저는 총 3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컬러, 비주얼,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3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카페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블랙 계열의 어떤 커피라든가 약간 뭐 좀 어두운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달콤 커피 하면 사람들이 대표 이제 스터디 메뉴 중에 하나가 이제 허니몽 그리고 뭐 그 허니 큐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컬러풀한 어떤 그런 브랜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PPL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 전통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글로벌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양하게 저희가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포커싱을 가지고 저희가 좀 기존 브랜드들하고 좀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이제 시즌 선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그 명품 뭐 디자인이 언뜻 생각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가는데 이 3가지가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고객들한테는
그 강렬한 어떤 경험적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포커싱을 둬가지고 계속해서 메뉴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뭐 외부 브랜드들하고의 어떤 콜라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식음료다 보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맛이 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를 맛을 내려고 그러면 커피 같은 경우는 원조를 재료라든지 뭐 로스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나 음식을 지금 셰프들이 붙어서 맛을 일관적으로 쭉 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커피 원조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그 기본적인 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대표님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 인력, 그 R&D 인력이라든가 이제 각 밸류체인의 어떤 조직장들은 전부 다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그 조직장 이상의 어떤 역량을 다 확보된 그런 그 맨파워 있는 그 인재로 다 영입을 했고요. 저희가 쓰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커피의 가장 핵심이 이제 원두 같은 경우인데요. 원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SPC 그룹에서 하는 스페셜티 브랜드가 있는데 그쪽 브랜드에서 원두를 이제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맛하고 품질에 맞는 원두를 작년부터 이렇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 품질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지고 개성 있고 이렇게 뭐 절대 뭐 경쟁력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 원재료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 타협하지 않고 경영 환경이라든가 뭐 시장 환경 이런 거에 있어서 제 우선적으로 고객 만족에 대한 기준을 세팅하고 이렇게 계속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네. 나름대로 이제 그 장인의 고집처럼 고집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규칙을 유지하시고. 제가 저 역시도 이제 뭐 계속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직영 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 쪽에서 계속 커왔고 프랜차이즈 전반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소비자들은 외면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자동차 튜닝 매니아도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이 있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차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또 포커싱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업의 기본을 외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맛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저희 달콤 구성원들은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고객이 일반 뭐 이제 일반 소비자 고객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그 대리점이랄까 가맹점주 이게 거기 어떻게 보면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단날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고객이고 일반 대중들도 고객이고 그러면 이제 또 이 프랜차이즈 특히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왔다 나가기도 하고 굴곡이 심한 업종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성공을 해야 단알도 우리 같이 함께 윈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프랜차이즈 전략이 기존의 뭐 다른 일반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다날그룹의 최고 경영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상생 경영에 대한 것을 굉장히 제1로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한테는 어차피 이제 엔드 유저는 결국은 소비자지만은 저희처럼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1차 고객은 가맹점주입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는 것은 기존 점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을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신규 점포가 확대될 때야 이제 브랜드가 계속해서 이제 파워가 생기는 거고 본사와 가맹점이 같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건데 저희 달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최고 경영진의 어떤 상생 철학에 맞춰가지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도 그 계속적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처해 있고 이랬을 때 저희가 총 3번에 걸쳐서 가맹점 상생 지원을 했고 가장 큰 지원은 작년 11월에 일시적으로 그 코로나 그 봉쇄가 풀렸을 때 저희 최고 경영진께서 그
가맹점 상생 자금을 좀 지원을 하자. 아, 그렇게 해서 네. 각 점포별로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이제 페이포인 가상 자산 지원을 통해가지고 네. 그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또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적절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좀 가맹점들이 좀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부재료 납품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사가 지원을 하는과 동시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가맹점이 그 자산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뭐 현장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간 단위로 하고 있고, 슈퍼바이저 역시도 월 2회 가맹점포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점포의 어떤 매출이나 손익 그리고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코칭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가맹점님들이 뭐 처음 하신 분도 있을 테지만 다른 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혹시 이제 그 반응들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아 이거 좀 뭐가 좀 이제 회사에서 아까 같이 뭐 상생 지원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금전적인 지원도 하셨는데 이제 받아들인 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호응하고 반응하시는지. 일단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지원이 크게 와닿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본사가 그 가맹점을 생각하는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뭐 카페베네나 뭐 수선 플레이스나 뭐 어떤 유사 브랜드들을 많이 하신 동종업계 브랜드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확실히 본사의 가맹점포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디테일적인 관리라든가 시스템만 보완을 해준다면 달콤이 반드시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수년 내에 그렇게 경쟁력 있는 베스트 점포 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격려도 좀 많이 해주고 계시죠. 아, 예. 지금 점포가 이 지방 대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뭐 16개 광역 이런 데도 이렇게 지방에도 많이 이렇게 저 프랜차이즈 개설되고 했나요? 네, 뭐 저희가 뭐 전국적인 브랜드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하고 호남권역에 좀 많이 그렇게 좀 포진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영남권이라든가 충청권역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더 브랜드 출점을 좀 강화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서 기존 점포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간의 좀 구조 조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드러나는 점포 수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좀 약해졌지만은 대신 점당 매출이 거의 한 2배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어떤 그 브랜드 경쟁력 기반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저희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브랜드 확산을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이제 그 코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뭐 해외에서도 지금 뭐 중앙아시아 쪽하고 동남아 쪽에서 한 군데씩 더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데가 들어오고, 지금도 이제 휴게소라든가 이런 다중 취객 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달콤해하고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제안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게 이제 그 단을 제공하는 일반 점주님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시스템이나 아이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정착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보다는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이 되고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홍한다고 반응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정직되지 않은 것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달콤이라는 브랜드 명칭 자체가 굉장히 잘 읽지 않습니까? 예. 그 콜라보하기가 좋거든요. 내가 무슨 어떤 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종 업체에서 뭔가 이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데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뭐 F&B라든가 이런 쪽하고 쉽게 하는데, 그 달콤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가 흔히 달콤한 맛, 무슨 맛 해가지고 늘 일상에서 쓰는 어떤 브랜드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콜라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 저희 리브랜딩 이후에 이제 MZ 세대들
네. 이제 그쪽에 포커싱된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거죠. 한 번 보면 오렌지 키 컬러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해서 이제 네. IP로 이제 다이케이 해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은 부 캐릭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케이는 INTJ 그리고 무슨 폭스엠은 ENFP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그 MZ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이제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 회사 조직 문화도 조금 제가 프랜차이즈 큰 데는 못 가봤지 몇 군데 가봤는데 보면은 대부분 젊은 직원이 많긴 한데 그걸 움직이는 사람은 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창업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뭐 스타벅스 큰 데는 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다 보니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조직 문화가 다른 동종학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느껴질 느낌이 예. 그게 이제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MZ 정산노총으로 회사가 진행되다 만들어진 형성된 문화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단할의 그 조직 문화라든지 또 인재도 중요하게 여기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또 관리하고 육성하고 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뭐 제가 처음에 몸담고 있었던 기존 그 조직에서 그나마 제가 좀 젊은 편에 속했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이제 거의 제일 늙은 사람에 속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 조직이 굉장히 좀 젊은 조직이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조직인데 저도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뭔가 좀 항상 이제 대기업에서는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뭐 비즈니스 에티켓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 형식을 좀 중요시하는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형식 파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나마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소통에 있어가지고 그런 자유분방함을 제 스스로도 이제 용인하기 시작하고 직원들도 뭐 대표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자기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철저하게 현장 경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제 사상 누각 형식으로 계획을 잡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어떤 1차 고객인 가맹점주에게 잘못된 컨설팅이나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엔드 유저인 소비자들한테 그게 다 잘못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현장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얻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하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실패를 하거나 성공하거나 그런 경험이 쌓여진 그 인재들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 현장에서 직영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직영점장이나 바리스타로 있던 친구들이 그게 3년, 5년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슈퍼바이저 컨설팅 하는 그 조직으로 들어와서 또 처음으로 컨설팅에 대해서 업무를 배우고 그런 경험 있는 친구들이 이제 팀장이나 메인 직군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그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놨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마케팅 그 이현주 부장님이나 그리고 다른 그 조직장들이 전부 다 현장 경험을 득한 어떤 그 커리어 패스가 확실한 어떤 친구들로 다 이제 포진이 시켜놨기 때문에 맨파워에 대해서는 어느 대기업의 브랜드에 못지않게 저희는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게 플랫폼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커피 외 이제 음료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그 품목을 다양화하실 거라고 품목을 다양화된 브랜드를 다양화될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진행이 될 분은 어떤 분야인지 커피 외에 다른 생각하시는 식품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팀장 부장님 말씀. 제품이요? 다양화 아까 플랫폼 통해서 제품을 이제 다양화시킬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요즘에 커피 브랜드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네네. 화장품하고 콜라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캐릭터랑 콜라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육류 회사를 육가공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는 아직 뭐 어떤 제품 라인을 딱 잡아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진 않지만 저희도 이제 커피 외에 다른 이제 제품들과 콜라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좀 제작 이런 쪽에 좀 참여를 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고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판매도 늘. 네, 저희가 자사 채널 그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하반기 때부터 조금 힘을 줘서 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뭐 지금 요즘에 쿠팡이라든지 다른 이제 타 채널들 네네. 유명한 대형 브랜드 채널에 먼저 이제 입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저희 채널을 먼저 좀 잘 다듬어 놓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콜이 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채널부터 좀 다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온라인 그 채널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저희 자사 채널요? 예, 예. 네,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 달콤 커피 온라인 스토어라고 치면은 그 달콤 커피라 치면 그냥 뜨는 건가 보죠? 네네네. 예. 지금 이제 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홈카페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MD류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접할 수 있는 뭐 드립백 커피라든가 원두 구독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시즌 선물 세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온라인 다채널 시장에 저희 브랜드가 이제 그 진출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시장에 대한 경험적인 가치를 좀 이렇게 획득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였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진출하는 어떤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고객 소통을 더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커피 점포 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개의 점포가 새로 생기고 몇 점포가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가맹점주님들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저희는 본사는 계속해서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결국에는 그게 궁극적으로 가맹점의 소비자가 발끈을 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상생 뭐 이쪽 분야를 통해서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도 하는 그 대표님 이제 23년이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에 그러면은 다들 뭐 물론 뭐 경영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다들 지금쯤이면은 특히 이제 내년에 대해서 바라보고 뭐 기대하시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 그 당연 FMB가 내년에 어떠한 모습으로 회사를 발전하고 또 어떤 쪽에 한 해 동안 집중하실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23년 한 해는 저희 다날 F&B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달콤 브랜드를 론칭한 지 10주년이 되는 한 해거든요. 보통 F&B 시장에서 10주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10년을 이상하게 계기로 해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브랜드도 있고 10년 동안의 어떤 노하우를 재정비해가지고 굉장히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프라인 시장에서 뭐 절대 강자인 여러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투썸플레이스 또 유사한 업종으로 뭐 파리바이트, 두레쇼리 이런 것도 보면 브랜드들도 10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브랜드가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검증된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비전을 좀 강화해가지고 분명한 어떤 구성원들한테 그 지향점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2027년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500호점을 간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는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을 이제 5개국 50점포를 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점유율을 30% 가져간다. 우리 매출의 30%는 온라인에서 한다는 그 세 가지 기본 목표를 해가지고 내년 한 해 저희 비전 선보를 좀 새롭게 하고 그렇게 좀 구체화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좀 롱런할 수 있는 좀
계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한 해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내년 10주년을 맞아 한 해가 회사가 이제 점프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해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 대표님 이제 인터뷰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이 가장 중요한 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지금 그 10년 동안 계속 같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중간에 어떻게 합류하신 건가요? 네, 중간에 제가 19년 아, 11월에 와가지고 19년도요. 그러면은 그 이제 회사가 어떤 이제 전기를 마련하고 점프하려고 그러면 그 대표님의 그 경영 철학이라고 할까? 운영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대표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에 네. 따라서 회사가 이제 제대로 가느냐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특허는 이쪽에서는 오래 그 경험 노하우가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대표님 향후에 경영 철학하고 이제 그런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 평소에 그 사명감이란 말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사명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뭐 보수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단순하게 주어진 일을 반복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좀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간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위해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이런 부분들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명감이라는 것을 요즘 MZ 세대들의 어떤 그런 용어로 좀 유하게 풀어쓰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다양한 어떤 상상력이라는 그런 걸로 저는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상상력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프랜차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인프라 시스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사업 역량의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고객 만족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경영 철학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이 뭐 반짝 내가 있을 때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어떤 경쟁력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어떤 브랜드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가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진정성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명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저희는 어떤 상생 경영이라는 그런 대 경영 철학 밑에서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가맹점주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엔드 유저인 소비자들한테까지 전달됨으로써 소비자가 먼저 찾아주는 그런 브랜드로 달콤커피가 포지셔닝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에 이제 K 드라마에서 네. 아까 좀 중앙아시아 얘기하셨는데 해외 쪽으로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케팅 펼칠 생각은 아직 지금 저희가 그 싱가포르하고 모로코에 지금 두 개사가 있고 21년도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봉쇄 코로나로 인한 봉쇄 때문에 몇 달 동안 계속 영업을 못 하니까 그 파트너가 어려워해서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제 22년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리브랜딩한 브랜드에 대해서 기존 사업자들이 좀 만족을 하면서 특히 싱가포르 저희 파트너사가 만족하면서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자기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 그 부분에서도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작은 브랜드인데 뭔가 유니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쪽하고 콜라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특히 이제 K 드라마라든가 K 컨텐츠를 잘 가지고 내재된 어떤 브랜드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해가지고 많이 그 프로포즈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희 브랜드를 경험한 사업자들이나 고객들이 먼저 찾아오고 소개시켜주는 그게 굉장히 저희는 좀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